오늘의 주제, 제목이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? 사고인 줄 알았더니 연극이었다고? 네, 바로 이 한 문장 안에 오늘 우리가 아주 깊숙이 파헤쳐볼 이야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우리가 그냥 예상치 못한 불행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사고가 사실은 누군가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한편의 연극이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? 사실 보험이라는 게 갑자기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정말 고마운 제도잖아요.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이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중요한 제도를 악용해서 그 안전망을 일부러 끊어버리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지금부터는요, 실제 대법원 판례에 등장했던 세 가지 사건 파일을 하나씩 열어볼 겁니다. 마치 범죄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본다는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첫 번째 사건 파일입니다. 이 사건의 범인들은 한마디로 사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어요.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나온다. 이 단순한 사실을 아주 교묘하고 또 악의적으로 이용한 거죠. 이 사람들 수법이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. 어떤 날은 일부러 차를 쾅 부딪혀서 사고를 내고요. 또 다른 날은 공사장에서 다친 척 서류를 꾸몄죠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보험사를 돌아가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. 마치 출근 보장이라도 찍듯이 말이죠. 그러니까 각각의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다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연극이라는 걸 전혀 눈치챌 수가 없었던 겁니다. 자, 두 번째 사건 파일로 넘어가 볼까요? 이번에는요, 첫 번째 사건처럼 여러 번 자잘하게 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. 단 한 방, 아주 큰 거 한 방을 노린 사건입니다.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아주 거대한 기계가 하나 있었습니다. 인쇄소를 운영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. 자기들이 쓰던 윤전기라는 아주 큰 인쇄기계에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. 그러고는 가짜 견적서 같은 걸로 이 기계 가격을 실제보다 몇 배나 뻥튀기 해서 보험금을 청구한 거죠. 아마 속으로는 이랬을지도 몰라요. 어차피 기계 망가진 건 사실인데 조금 더 받는다고 큰일 나겠어? 과연 그 조금이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?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입니다. 어쩌면 이 유형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. 바로 다친 걸 과장하는 거. 소위 말하는 나이롱 환자 문제죠. 이 사람들도요, 실제로 사고를 당한 건 맞아요. 그런데 실제 다친 것보다 훨씬 더 아픈 척, 엄청 심각한 척 연기를 한 거죠. 근데 진짜 문제는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주변 사람들하고 은근슬쩍 역할을 나눠서 서로 보험금 타는 걸 도왔다는 거죠. 아주 조직적으로요.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. 야, 우리 같이 사기치자! 이렇게 대놓고 말한 적은 없는데 과연 이것도 공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자,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보죠. 이렇게 치밀하게 짜인 사기극들을 법원은 도대체 어떤 논리로 간파하고 심판했을까요? 지금부터 그 날카로운 법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사건, 사고 창조자들에 대한 판결부터 보죠. 처음 법원은 이 사람들이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결국 보험 사기라는 하나의 큰 덩어리 범죄로 봤어요. 이걸 법률 용어로는 포괄일죄라고 하는데요. 그런데 대법원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. 대법원은 아니다, 이건 하나가 아니다 라고 본 거죠. 보험금을 타내려고 할 때마다 그리고 피해를 본 보험사가 다를 때마다 각각 다른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. 이걸 실체적 경합이라고 불러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. 만약에 제가 A 가게에서 물건 훔치고 B 가게에서 또 훔치고 이걸 5번 했다고 쳐요. 그럼 이게 그냥 나쁜 짓 한 번일까요? 아니죠. 이건 5개의 서로 다른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.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5군데 속였으면 사기죄도 5개가 된다는 뜻이에요. 법원이 왜 이렇게 보느냐? 이유는 명확합니다. 이런 작은 사기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주는 걸 막겠다는 거죠. 당연히 처벌도 훨씬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요. 자, 두 번째 사건 기억나시죠? 10배 뻥튀기 기계 사건.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. 아니, 기계가 망가졌으니까 보험금 받을 권리 자체는 있는 거 아니냐. 하지만 법원은 기망행위라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. 기망행위라는 건 쉽게 말해서 상대를 속이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. 법원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.
핵심은 이거예요. 당신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.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 거짓말, 즉 기망행위였고 그게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그건 그냥 사기다 이겁니다. 조금 부풀리는 것 같은 건 법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죠. 그리고 세 번째 사건, 고통의 공모자들 판결. 여기서 정말 유명한 판결 문구가 나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말로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공모는 성립할 수 있다. 와,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?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. 법적으로는 이걸 공동정범이라고 하는데요.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. 굳이 다 같이 모여서 자, 우리 이제부터 사기를 치자! 파이팅! 이렇게 회의를 안 했더라도 서로가 뭘 하는지 뻔히 알면서 그걸 이용해서 각자 이익을 챙겼다면 그럼 전부 다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암묵적인 동의, 아까 말했던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. 자,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이고 나쁜 사람들 많네 하고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게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. 이 문제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. 결국 이 모든 일의 비용은 돌고 돌아서 바로 우리 모두의 지갑을 향하게 됩니다. 많은 분들이 보험 사기를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생각하기 쉬워요. 뭐 돈 많은 보험회사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요. 근데 정말 그럴까요? 그 사기꾼들이 부당하게 타낸 어마어마한 돈, 그 돈이 과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까요? 아닙니다. 바로 저 그리고 여러분처럼 매달 꼬박꼬박 성실하게 보험료 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보험 사기가 많아지면 보험사는 당연히 손해를 보겠죠? 그럼 그 손해를 어떻게 메꿀까요? 네, 결국 보험료를 올리는 거예요. 이 모든 부담이 정직한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구조인 거죠.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넘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?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수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째, 진짜로 다쳤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오래 입원하거나 아픈 척 과장하는 거. 이거 명백한 사기입니다. 둘째, 에이, 남들도 다 하는데 뭐. 이 생각 정말 위험해요. 앞에서 봤잖아요. 순식간에 나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. 셋째, 금액을 부풀리는데 적단이라는 건 없어요. 단돈 1원이라도 속여서 더 받았다면 그게 바로 사기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. 그리고 마지막, 꼭 기억하세요. 요즘은요, 빅데이터나 AI 기술로 보험 사기 찾아내는 시스템이 상상 이상으로 정교해졌습니다. 에이,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만 딱 뽑아서 이 표에 정리해봤습니다. 화면 잠시 보실까요? 고의로 사고 내는 건 당연히 사기고요. 피해 금액을 아주 조금이라도 부풀리는 것도 사기입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, 여러 보험사를 속이면 각각 전부 다른 범죄가 된다는 거. 또 슬쩍 동조만 해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거. 법이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게 본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. 결국 보험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. 그런데 이 신뢰를 깨는 행동은요, 꼭 부메랑 같아요. 당장은 내가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그 부메랑은 결국 돌고 돌아서 보험료 인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시 날아와 박히게 되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까 합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이 매달 내는 그 보험료, 정말 여러분의 위험만을 위해서 쓰이고 있을까요? 어쩌면 그 보험료의 가치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정직함과 신뢰를 재는 저울일지도 모릅니다. 내 돈이 정직하게 쓰이길 바란다면 우리 스스로부터 그 신뢰를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